그러면 질문의 주제를 우리 외교안보에서 정치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분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SBS 남승모 기자님. 예, SBS 남승모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다, 보훈 인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어떻게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좀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어떤 균형 인사, 또 당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또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지역 탕평, 또 국민 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YTN 신호 기자님. 예,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그중에서도 이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또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이 정권에 상관없이 이 공영방송 또는 이 공적인 소유 구조를 가진 그런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이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네, 다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JTBC 이성대. JTBC 이성대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른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인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진행 중일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 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은 예를 들어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 세력에 대한 어떤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것이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지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역지 기자분께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경기일보 강혜인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강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 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대2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서 6대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또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또 제대로 또 합의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 토기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 등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그다음에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